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고영준 교수고요. 오늘 뉴럴 심볼릭 AI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발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사실 주제가 너무 브로드한 면이 좀 있어서 조금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제가 뉴럴 심볼릭 모델이 뭔지 하고,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 이 관련된 연구로 나온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뉴럴 심볼릭 AI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들을,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리지 그래프를 어떤 응용을 해서 어떤 응용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럴 심볼릭 AI는 사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사실 약간 이제 혼동이 되는 그런 용어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심볼릭이라는 말도 있고 뉴럴 심볼릭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이제 보시면 이제 키워드가 두 개 있죠. 뉴럴이 하나 있고 심볼릭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볼리즘이라는 그런 큰 파트가 있고, 또 우리가 커넥셔니즘이라는 어떤 큰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심볼릭 AI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공지능의 발전의 단계가 심볼릭 AI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까지,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나리지나 규칙 등과 같이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나 숫자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 아주 쉬운 그런 형태의 룰을 만들거나 나리지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연구가 심볼릭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딥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대량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생성을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저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통계를 이용하거나 이제 확률 모델이거나 이런 많은 모델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럴 심볼릭 모델 AI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심플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신경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신경망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좀 약하다든가,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사실은 개발자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약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게 깨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개발자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한 숙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떠한 숙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써먹을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럴 심볼릭 AI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신경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연구했던 어떤 심볼릭 AI 기술을 갖고 와서 결합을 하면 지금 현재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뭐 많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처리나 혹은 뭐 자연어 처리나 뭐 여러 데이터에서 딥러닝이 가장 좋은 요새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 우리가 심볼릭 그 나리지나 혹은 심볼릭 누를 어떻게 인베드해서 우리가 신경망의 성능을 올려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먼저 나리지 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뭐 나리지 베이스가 뭔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우리가 그 구조가 되어 있던 혹은 구조가 되어 있지 않던 어떤 인포메이션을 컴퓨터 시스템에 잘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나리지 베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뉴럴 심볼릭 AI를 할 때 나리지 그래프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리지 그래프라는 표현은 뭐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나 이런 알고리즘 공부하시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가장 그 표현 가능한 그러니까 가장 표현을 많은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 구조가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래프 이론이라는 것들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리지들을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옮겨올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 이론으로부터 뭔가 연구했던 것들 뭐 등등등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게 여러분들 나리지 그래프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미셸 오바마가 있고 그 사이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다, 부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그래프는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죠. 근데 그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두 개의 노드와 그 두 개의 노드의 사이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딱 뽑아내면 그걸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이라는 건 이제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헤드와 릴레이션과 테일이 있다. 그래서 저 예에서 보시면 오바마가 헤드고요, 미셸 오바마가 테일이고 릴레이션이 메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리지들을 대부분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연어 처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어와 주격과 목적격과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리지들을 저렇게 트리플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런 트리플들을 다 모아서 연결해 놨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가 되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만들어졌더니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래프 이론으로 에서 연구했던 많은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잘 어떤 딥뉴럴 넷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그 나리 그래프를 통해서 뉴럴 심볼릭 AI를 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딥뉴럴 넷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이제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딥러닝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프로그램 잘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되는데 수학 중에 사실은 우리가 선형대수를 잘해야 된다. 옛날에는 확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선형대수를 잘해야 된다. 왜 갑자기 선형대수냐? 사실 딥뉴럴 넷은 모두 다가 벡터입니다. 벡터와 매트리스가 계속 연산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 안에 어떤 오브젝트들의 관계를 표현해 놨는데 그런 오브젝트들이 저 예에서 보시면은 요 왼쪽 그림에 저기 큐브도 있고 컨셉 보면 그 스피어도 있고 구도 있고 그 정육면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어떤 비전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옆에 어떤 그래프가 있어서 그 그래프의 어떤 그 스피어에 해당되는 나리지를 그런 나리지를 그래프로부터 뽑아와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래프에서부터 오는 나리지도 결합해서 인퍼런스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전에
이미지만 보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그래프 안에서 각각의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노드가 되는 거죠. 노드의 인베딩을 잘 만들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 안에 심볼릭 AI가 인베디드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뉴럴 심볼릭 AI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모델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GNN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인트로덕션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NN을 어떻게 구축하고 거기서 인베딩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제가 올해 저희 연구실에서 트리플 AI에 발표했던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거 그 그래프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얘기를 발표를 했을 때도 뭐 코오지넷도 있었고, 그렇죠? 뭐 위키 내셨나요?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래프가 요즘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식에 해당되는 커먼센스 나리지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컨센넷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컨센넷은 멀타링구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얘기하던, 뭐 영어로 얘기하던, 뭐 터키어로 얘기하던, 뭔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자연어 처리나 언어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우리가 갖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랭귀지에 기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쓰는 어떤 머저리티 랭귀지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데이터가 가장 많다는 거고요. 불행히도 한국어로 된 데이터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로우 리소스 랭귀지 인 경우에 이런 컨센트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 해당되는 그런 뉴럴 심벌 AI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역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영어 데이터가 많으니까 영어 데이터 번역하면 한국 데이터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번역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각 그 새로 나온 트리플에 대한, 한국어 트리플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신뢰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요 예를 보시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이제 뱅크, 이저, 킵 원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돈을 맡기는 어떤 기관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통해서 번역을 하면, 보통 뱅크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걸 동형 이의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형태는 하나지만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는 뜻도 있고, 뚝이라는 그 물을 막는 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 트리플이 요거만 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은행 이저 돈을 보관하다, 뚝 이저 돈을 보관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 뜻에 맞는지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분류기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서 그 제안한 방법은 우리가 애드버서럴 러닝 기법을 써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의 그런 그 번역 성공 판단자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애드버서럴 러닝은 갠하고 구조는 비슷한데 뭐 갠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갠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류기가 거기도 두 개 있죠. 가짜인지 뭐 그 진짜인지 뭐 탐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뭐냐면 걔는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제너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모양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갠에서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영어인지 한국어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서 영어하고 한국어를 막 섞어서 넣고요. 영어하고 한국어인지를 한쪽에서 구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갠에서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게끔
하고 이쪽 클래스파이어는 번역 성공을 높이게끔 그렇게 우리가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이 통합 추출, 자질 추출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언어 인디펜던트한 피처를 잘 뽑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영어로 학습을 해도 작은 양의 한국어로 학습을 한 경우에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인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높은 성능을 얻었고요. 우리가 그 지금 컨센넷에 있는 그런 멀타링구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16개의 다른 로우 리소스 랭귀지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모두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색이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고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를 하나 제가 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그래프 인베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 인베딩을 어떻게 하느냐를 위에 앞에 예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구의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그 나리지가 그래프 형태로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래프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뭐 원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인접 노드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접 노드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그래프를 활용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나리지 그래프에서도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주변에 관계가 있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합해가면서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기본이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GCN, GAT, A2N이라는 그런 노드 인베딩을 만드는 엔티티 인베딩을 만드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GCN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 노드의 인베딩들을 평균 내서 각각의 노드들을 인베딩을 만들고 그게 수련될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하는 거고요. GAT는 요즘은 우리가 딥러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옆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게 있고 비슷한 게 있고 안 비슷한 게 있을 텐데 그거 뭐 구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어텐션을 반영하는 게 GAT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N은 뭐냐면 그래프에 이제 엣지도 있는데 그 엣지는 왜 이용하지 않지? 그래서 엣지에 대한 정보를 더 활용하는 거 그게 A2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저게 20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가 그건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리지 그래프 인베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금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자, 그래프 인베딩하고 나리지 그래프 인베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 인베딩은 그냥 제너럴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만 다 쓸 수 있는 모델인 거고요. 나리지 그래프 인베딩은 제가 앞에서 뭐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결혼을 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나리지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그 인베딩을 어떻게 만드냐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요.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떤 걸로 인베딩을 해도 인베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리지 그래프 인베딩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들을 벡터 스페이스 공간으로 딱 이동을 시켜놓고 벡터 스페이스 공간에서 어차피 벡터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관계가 잘 나오도록 학습을 하겠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워드넷도 있고요, 뭐 프리베이스도 있고요. 이런 나리지 그래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어떤 기하학적인 방법을 쓰는 연구의 가장 기본이라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 모델은 트랜스이입니다. 트랜스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 벡터에다가 릴레이션 벡터를 더하면 테일 벡터와 비슷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 공간에서 보면 저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런 방법이 살짝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나리지가 이제
랭귀지로 써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요새 보면 거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도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서는 이제 벌트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나리지 그래프 컴플리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링크 프리딕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패러사이드에 대한 얘기고 봉준호 감독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북의 제목을 보시면 그래프 컴플리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orn in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요 밑에 여기 내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 중에 대구인지 서울인지 뉴욕인지 도쿄인지 어떤 애가 여기에 오면 가장 적당한 것을 찾는 연구 그런 게 우리가 나리지 그래프 컴플리션 혹은 링크 프리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트랜스 2를 쓰면 뭐 성능이 잘 나오는데 이런 트랜스 2를 썼을 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히트레이시 레이트라든가 뭐 MRR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트레인 데이터에 없던 애들이 들어오면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벌트를 쓰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케이지 볼트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케이지 볼트로 연구를 했을 때 요 링크 프리딕션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MRR이나 히트레이트가 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률이 조금 낮아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트랜스인은 오버피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건 사실 오버피팅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벌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렇게 멀티 태스크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릴레이션 프리딕션과 렐레번스 랭킹, 그러니까 우리가 랭킹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잘하게 만드는 그런 태스크를 넣어서 멀티 태스킹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케이지 볼트보다 모두 높은 성능을 얻어서 작년에 콜링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되니까 제가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질문이 아직은 안 들어와서요. 1, 2분 더 쓰고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그 나리지 베이스를 이용해서 인베딩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QA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이고요. 저는 그 애트리아와 같이 이런 연구들을 엑소브레인 과제를 통해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한국전자통신이라는 게 키워드로 나오고 관련된 트리플을 갖고 와서 서브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인베딩을 잘 만들어서 그것과 이 질문의 인베딩과를 컴퓨트해서 답을 찾아내는 뭐 이런 과정들을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거 좀 재밌는 내용인데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우리가 한자어를 많이 쓰죠. 한국어인 경우에.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가 한자어하고 우리가 풀어서 쓴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뜻인데 그게 조금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 태그라고 허리를 날리는 거하고 버스 하차시 카드 태그하고 사실 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매칭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뭐 어디서 내린다, 버스에서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차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쿼리 리포뮬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쿼리 리포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어 사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어와 뜻풀이를 보고 이렇게 나리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리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쿼리가 들어오면 대응되는 한자어를 찾는데 간단한 어떤 그래프 탐색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GCN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보 검색기인 네이버와 구글에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경우에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네이버가 성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영어는 조금 더 안 올랐는데 이유는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는 사실은 이게 한국어냐 영어냐에 따라서 조금 시스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한국어를 더 열심히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렇게 성능 향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성능 향상을 얻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CIKM 2021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를 했고요. 질문을 조금 받아보겠는데, 지식이 계속해서 추가될 경우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식을 어떻게 이스팡션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그 지식의 확장은 이 오브젝트는 클로즈 셋이에요. 원래 저기 그 링크 프리딕션이라는 태스크에서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노드가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어떤 지식의 오브젝트가 왔을 때 그것도 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오픈 도메인, 뭐 링크 프리딕션 이렇게 불리우는 연구 분야가 있고요. 굉장히 새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지금 결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벌트를 잘 이용하고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을 잘 뽑아서 그걸 가지고 초기 인비딩을 만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한국 지식 그래프 중에서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는 것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항상 큰 문제이긴 한데, 이제 한국어로 뭐를 만들면 이게 특히 이제 기업체랑 뭐를 만들거나 혹은 뭐 연구소랑 뭐를 만들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게 제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애들이랑 했던 과제도 애들이랑 같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공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위키에서 뽑은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태이고요.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조금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 학습 단계는 기존 벌트와 마찬가지로 NSP와 MLP를 사용하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만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뭐 지금 그 물어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학습 단계, 그러니까 어차피 거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즘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특히 회사나 기관에서 벌트나 뭐 GPT-3, 뭐 어제 우리가 부커톤의 그 하정우 이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가 네이버 클로바에서 만든 거대 모델 GPT-3에 대해서 발표도 해주셨는데,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요. 그 거대 모델을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거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건 조금 저희가 어렵고요. 그래서 KG 벌트 모델에서도 그 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링크 프리딕션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프리트레이닝은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고요. 거기서 파인 튜닝만 지식 그래프를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오늘 커리큘럼의 오전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후 세션은 우리가 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우리가 1시 반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